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토속류 해석 프로그래밍 플로우 2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간을 갖는 이유는 사면에 관련된 문제들 출제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는 또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토속류 단답형이 됐던 서술형이 됐던 최근에 이제 빈도수가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교재라든가 강의 자료 뭐 이런 데도 조금씩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토속류를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피부로 느끼기 조금 어렵다는 분들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해서 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뭐 프로그램 설명과 어떤 플로우로 이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지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뜬구름같이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플로우 2D 그러니까 결국은 토속류 해석 프로그램은 해석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이어지는 거구나 하고 좀 알기 쉽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띄운 것이 플로우 2D 화면이 되겠어요. 보면은 뭐 메뉴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메뉴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간 선 요것이 해석 바운더리입니다. 해석 바운더리 결국 사용자가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요 파란 선 꾸불꾸불하게 생긴 것이 해석 대상지. 같은 색으로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요 해석 대상지 바깥쪽에 있는 파란 선 요것이 어떤 유역을 얘기합니다. 유역. 결국은 이 유역이 이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유역이다. 결국은 B가 요렇게 요 에어리어에 떨어진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사업지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해석 바운더리는 무엇을 포함한다? 대상지는 당연히 포함해야 되고 플러스 유역을 포함해서 넉넉하게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 무엇이냐? 붕괴 지점. 결국은 산사태. 토속류를 이야기했는데 왜 산사태를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토속류는 순수하게 뭐 계곡부를 따라서 여기서 계곡부가 사실 이 지형은 계곡부가 그렇게 뭐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등고선상 그게 유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보이긴 한데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계곡부가. 그러면 순수하게 계곡부에서 발생하는 토속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70~80% 이상이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사태 붕괴물이 계곡부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곡부에 모여져서 그 하류에 있던 민가라든가 보호시설을 덮치는 이러한 상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속류긴 하지만 우리가 산사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러면 이 붕괴 지점 어떻게 설정하지? 어떻게 설정할까요? 물론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조건 자체가 각 사이트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뭐 30x 30의 두께는 얼마로 볼륨을 잡아라. 여기에서 뭐 각도는 경사도는 뭐 몇 도에서 붕괴가 발생하는 걸 해라.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엔지니어가 기초자료 결국은 붕괴 지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 결국은 뭐예요? 기초자료라는 게 산사태 위험지도라든가 뭐 유효토심, 과거의 붕괴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 가야죠. 현장조사. 이 해석이
토성유 해석 자체가 물론 프로그램 내에서 뭐 인풋만 넣으면 아웃풋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신뢰성 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반드시 가야 된다. 현장 조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구들을 챙겨 갖고 가서 계류부의 경사라든가 계곡부의 경사라든가 또 계곡부의 큰 피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전석, 돌덩이, 조그만한 거 말고 전석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로 이렇게 재면서 사이즈를 재서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면적으로는 몇십 퍼센트, 뭐 30%를 채우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 기초 자료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도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논문이라든가 기술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들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횡단상. 그러면 이 나지막한 데서는 또 안 날 것이고 이 경사가 급한 데에서는 이미 뭐 굴러 떨어져서 깎여서 침식이 돼서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완곡선에서 변곡선, 경사가도가 변하는 급한 지점에서 이제 좀 하류로 내려오면서 완만해 요런 뭐 30도에서 40도 경사 뭐 요 정도에서 많이 발생한다. 요거는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기술자가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위치만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볼륨을 정해줘야죠. 볼륨. 아, 산사태 위험 지도를 봤더니 뿔구죽죽, 결국은 뿔구죽죽이 뭐예요? 1등급이 산사태 1등급이요. 결국은 이 부분이 넓다. 그리고 현장 가봤더니 위험도도 높다. 그런 영역이 넓다 그러면 넓게 잡는 거고 아니야 여기 가봤더니 별로 이제 뭐 무너질 만한 데는 없어.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좁게나 아니면 대상지에서 아예 삭제, 제외를 시켜버리는 이러한 순서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토탈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지역, 그 다음에 볼륨을 설정을 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는 격자들을 보면 이게 그냥 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플로2D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수치지도, 등고선 지도를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치지도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처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플로2D 런 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1번 수치지도 요것을 이용을 하되 여기 보이는 등고선이 이제 수치지도예요. 수치지도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X, Y, N, Z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Z값. 결국은 표고가 등고선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죠. 캐드상에서 읽어봤을 때 XY 뿐만 아니라 Z값이 먹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서 DEM 자료를 만든다. 디지털 엘리베이션 메소드가 아니라 모델.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DM 자료를 형성해야 비로소 3번 플로2D로 읽어드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디지털 엘리베이션 DM 자료 자체는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아크 GIS 이거죠. ARC 그 GIS 두 번째 글로벌 매퍼라는 또 상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만든다? DM 자료를 생성을 하고 표고 모델이에요. 그것을 비로소 플로2D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각형이 결국은 우리의 사업지역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 내에서 그냥 쪼개진 게 아니라 여기를 오른 클릭을 하게 되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격자 중에서 자, 3829번째 격자고
엘리베이션은 516이다. 꽤 높은 지역인 것 같아요. 각각의 사각형 안에 엘리베이션이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런을 하기 전에, 토속류 해석 런을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느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작성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 플로2D의 모델, 기하 형상적인 모델은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넣어줄 거냐, 토속류의 볼륨까지 이제 다 지정이 됐다라고 봤을 때 유사농도, 요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계수. 자, 유사농도는 뭘까요? 우리가 토석류, 물만 있는 것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토사와 돌이 함께 물과 세차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토석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물과 토석의 비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농도, 우리가 옛날 뭐 중학교 때 뭐 소금물의 농도 뭐 이런 거 했으면 소금의 농도가 높으면 짤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농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토석류도 마찬가지로 물이 99%고 토석이 1%다. 그럼 이건 거의 그냥 물에 가까운 거고, 그럼 물이 뭐 50%고 토석이 50%다. 이럴 경우에는 얘 A와 B는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도 다를 것이고 피해 위험도도 달라질 것이고, 요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조도계수는 결국은 빤빤한 것이랑 거칠거칠한 것이랑 토속류가 흘러가는 데 있어 어떤 게 용이하겠어요? 얘가 흘러가는 게 용이하겠죠. 얘는 거칠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데 저항이 있으니까 좀 에너지를 좀 깎아 먹으면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조도계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토속류 흘러내려오는 것의 항복응력, 그 다음에 뭐 항복응력, 그 다음에 점성, 요런 성질도 여기 안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항복응력, 당연히 뭐 어떤 물론 토질의 형상, 포함되어 있는 토질의 형상, 그 다음에 농도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질 거예요. 이 점성이 끈적끈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물처럼 세차게 그냥 내려와서 그냥 쫙 퍼질 것이고, 점성이 치약처럼 찐덕찐덕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토속류가 발생을 해도 뭔가 좀 끈적끈적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확 확산되고 이런 형상들이, 성질이 달라질 거예요. 항복력도 마찬가지고, 요런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풋 데이터들이 이 모델 안에 보이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면 비로소 우리가 플로2D를 러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 플로2D 클릭을 해주면 어떤 박스가 나타나냐면 이러한 박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토속류만을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리하시는 분들, 우리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 또 뭐 홍수 모델 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항목들 복잡하게 보이지만 입력하는 항목 자체가 크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요 정도 해석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석은 머드 앤 데브리스, 뭐 이런 시뮬레이션 타임, 우리는 몇 분을 시뮬레이션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만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뜨는 창 자체가 이런 창인데, 이 창은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여기 수많은 해석 옵션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안 하고
요 부분만 할 거다. 요 부분만 이 모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mud flow and sediment transport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러닝 고 합니다. 자, 이제 해석 창이 떴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시뮬레이션이 흘러가고 타임랩스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광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해석이 완료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실질적으로 토속류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1시간 뭐 이게 아니라 진짜 몇 초 안에 순식간에, 왜냐하면 내려오는 속도 자체가 뭐 몇십 킬로 된다라고 하니까, 빠르면 뭐 40, 50 킬로 뭐 이렇게도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새는 뭐 CCTV, 뭐 촬영 장비, 휴대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토속류가 발생하고 내려오는 광경 등을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보호 대상까지, 민가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자, 이제 해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해석이 끝나면 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또 플로우 2D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매퍼라는 이렇게 뭐 액세서리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매퍼라는 프로그램을 또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요런 프로그램 창이 뜨고 여기에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또 리절트를. 자, 읽으면 자, 이제 해석은 러닝은 끝났고, 얘는 매퍼는 그냥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해석을 했던 부분은 사실상 이쪽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결국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토속류가 발생했을 때 그 속도는 얼마고, 에너지는 얼마고, 어디까지 확산되고, 어떤 뎁스로 플로우가 형성이 돼서 내려가고, 뭐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 요걸 알고 싶잖아요. 그 알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속도, 맥스 벨로시티를 살펴볼 거예요. 자, 속도를 살펴보니 뻘건대가 굉장히 빠르고 8.9m/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려오면서 속도가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성이나 뭐 여러 가지 볼륨에 따라서 또 조도 계수에 따라서 다른데, 실질적으로 이 발생 지점이 지금 이 해석 본 파일에서는 좀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려오면서, 왜냐하면 얘는 지금 내려오면서 완만해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서 좀 속도가 줄어들고 수렴을 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투어도 볼 수가 있고, 속도 컨투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쉐이프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맥스 플로우 뎁스도 볼 수가 있다. 뎁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점이 비교적 조금 높고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컨투어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포스, 충격력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격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따라서 사방시설의 매시브한 정도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저드 맵. 결국은 요 해저드 맵이라는 것은 뻘건 해저드 레벨 3면 위험한 거고, 아래로 갈수록 이제 좀 해저드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지구, 본 시뮬레이션은 사업지구 내에
크게 경계부는 살짝 위험도가 걸치지만 크게 위험하진 않다. 결국은 이러한 해석 결과를 통해서 어떤 단지 내 배치를 하는 가운데 이런 해저드 에어리어를 삐껴서 이 부분을 뭐 조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호 시설을 해서 본 시설을, 본 사업 부지를 보호한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 해석 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플로우 2D를 이용을 해서 모델 입력치를, 입력 변수들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토속류의 어떤 속도, 충격력, 그 다음에 확산 범위, 그 다음에 해저드 위험도, 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해석, 모델링과 해석 결과 이제 다 알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산사태 위험 평가표라는 게 있고 토속류 위험도 평가표라는 것들이 기관에서 제시된 것들이 있어요.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그것은 위험도 평가에서 점수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산사태 및 토속류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립을 해서 나온 도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인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가 높다 그러면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시뮬레이션 자체는 토속류가 물론 여기 해저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덜 위험하고 이걸 나타내 주긴 하지만, 이 사이트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험도가 높다 낮다 이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토속류 붕괴량을 결정을 하고 위치도 지정을 했고 여러 가지 입력 정수도 내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토속류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표 작성과 토속류 시뮬레이션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평가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위험도가 낮으면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에 토속류 규모,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확산 범위, 충격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지구 내에 어떤 위험성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 요런 두 갈래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